적인 땅만조가 돌아왔습니다. 오, 땅만조, 땅만조. 자,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오늘 창밖에 보세요. 창밖에. 눈이 와요, 눈이. 굉장히 낭만적인 날입니다. 자,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난번 사연에 이어가지고 사연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2개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례 또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낭만적으로 한번 사연 하나 짧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남매, 아들, 딸을 두고 계신 부부세요. 실제로 땅은 자양동이에요. 설계를 진행을 하셨어요. 60%나 진행을 했네요. 설계를 진행을 하셨고, 60%? 그 다음에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기존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대학가 근처이고,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에 대한 염두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1인 가구 주택. 가능성이 있을지 3년 후에도 다가구냐 원룸이냐 뭐 그런 건가? 그렇게 따지면 원룸도 다가구긴 한데 좀 컴팩트한 작은 단위로 갈 건지. 그렇죠. 집을 저는 이제 처음에 설계했던 방향은 주인 세대가 있고 임대 세대가 2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상가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다가구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좀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대학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건국대학교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원룸이네 원룸. 그러니까 수익을 높이려면 사실은 가구 수가 많아지는 게 맞지. 이게 원룸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대 조건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 원룸만 이제 지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임대가가 떨어지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룸 시장은 이게 돌아요. 네? 집이 오래되면은 거기 있던 사람이 새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가구는 예를 들어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다가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원룸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숙사형 네. 뭐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다 해서 뭐 분양이 안 된다 아니면 사용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트렌드하면서도 요즘 젊은 MZ 세대 알지 MZ 세대 까다롭거든. MZ 세대의 요건에 딱 맞게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이거 돈들이 수익성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요즘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공부하러 어디 가냐 모텔 가요. 시험 공부하러. 모텔을 가요? 진짜 나니까 내가 학생들 가르치지 우리 학생은 그렇진 않지만은 야 오늘 중간고사인데 공부하러 갈까 그러면 모텔을 잡아서 편안하게 막 공부하고 그렇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그렇다면은 죽어도 가능한 이런 트렌디한 원룸도 괜찮겠지만 그래서 파티룸이라든지 렌탈룸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준다면은 젊은 애들한테는 이렇게 루프탑에 힙하고 핫한 공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공간도 근생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땅이 크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가구수,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주차의 부담을 이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원하는 수익을 만들기 위한 세대수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군자동의 바튼집이라고 거기 이제 다세대 주택 아주 같아? 네, 아주 막 낑겨 있는 땅이긴 했는데 거기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요거를 세종대 옆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여기 건대 옆인 것처럼 그 학생들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가구, 그러니까 가족에 대응하는 세대도 대응이 되면서 쉐어하우스 타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익을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다가
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전세로 가족들한테도 전세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은 원룸보다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쉐어하우스는 룸 단위가 아니라 베드 단위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뭐 방 하나에 뭐 투베드가 들어가나 뭐 포베드가 들어가게 되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쉐어하우스 쪽이 조금 시장이 좀 가라앉았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족 단위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자신의 어떤 개인 공간도 좀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기 뭐 네버투 스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젊은 감각을 맞추면 저는 수익 면에서는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 결국 뭘로 이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원룸이 투룸도 되기도 하고 가족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근생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칸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칸을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가 되고 나누면은 두 개가 되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잖아요, 그죠? 뭐 주거 공간 이전에 상품은 꾸준히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MZ 세대들이 원하는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세대가 원하는 쪽에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업한 거 저희도 자양동이 작업한 작업이 있으니까 그 레퍼런스로 저희가 조금 비슷할 수 있으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 자양동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양동 243인데 그 건축 면적 한층 바닥 면적 한 16평 정도 됐고요. 그리고 총 4개 유닛을 넣었어요. 4개가 4개 유닛을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1층에 작은 근생을 넣고 2층에 유닛 되는 한 8평 정도 되는 거를 2개 넣고 그리고 3층에 하나는 같은 유닛이고 또 하나는 복층형으로 쓰기 만든 총 4개 유닛을 구성을 했는데 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냐면 이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건대 앞이고 그리고 건대랑 그리고 건국대 병원 있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 그리고 학생들 해가지고 1인 주거가 좀 있다라고 자기를 시장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구옥을 허물고 새로운 이제 주거를 자기들 이제 임대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얘기를 하게 됐고 여기에 지금 은퇴를 하지만 자기 자녀분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자녀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하면 이 집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3층에서 자기 자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그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전체가 수익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나중에 단계별로 뭐 몇 년, 5년이든 몇 년 있다가 그 아들분이 내분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공간 구조 계획을 좀 저희가 잡았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아까 병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 건축주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 건물이 좀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공간에. 자, 근데 여기가 설계가 이제 60%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도면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얼만큼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그게 된다면은 도면과 함께 보여준다면은 뭐 우리가 작은 도움이 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